안녕하세요. 삼남이 인조입니다. 오늘은 결혼생활 현타오는 순간들에 대해서 지금 결혼한 지 2달이 채 안 된 우리 진희 씨와 함께 결혼생활 저는 3년 차죠. 네.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저희 도입을 들으신 순간 현타 왔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갈 텐데 또 저희가 또 말씀드려야 될 건 여자분들도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남자이기 때문에 저희 남자들의 이야기를 먼저 좀 들려드리고 현타오는 순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을 핀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화를 내려면 낼 수도 있는데 화내면 싸우게 되니까 그치. 참고 넘어가게 되는데 참고 넘어가는 순간 약간 현타 온다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입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호감처럼 느껴지는 경우 뭐 혹은 와 있나?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통제받는 느낌인 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나의 어떤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 파트너로서의 아내인지 아니면 나를 통제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핸드폰 검사를 갑자기 하신다든지 막 극존칭이 나오네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저녁 약속이 있거나 할 수가 있는데 누구랑 만나? 어디서 만나? 언제 만나? 뭐해? 언제 끝나?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는 무관심이 느껴진다 할 수 있죠. 고등학교 때만 배웠던 파노티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몸으로 좀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뭔가 나만의 공간이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꼭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확보하고 있는 나만의 공간마저도 없어지니까 정말로 통제받는 느낌이 들고 거기서도 오는 스트레스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통제를 하면 오히려 엇나가요. 혹시 보시는 아내분들이 계시다면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서로 이제 잘 가는 것이지 너무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남자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얘를 만나는 거를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진이랑 저녁 약속인데 진이 아니고 얘야 이런 식으로 약간 둘러대는 경우. 그치. 또 나중에는 신뢰 문제로 또 불거질 수가 있어서 지나치게 통제를 받고 싫어한다는 걸 내가 알다 보니 선의의 거짓말을 하면 기분 나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옛날에도 삼국지님은 이 책들을 읽어보면 병법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패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줘야 통제를 받아도 좀 숨통이 트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항상 같이 있는 와이프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데 압박을 가한다라고 하면 못 나가게 되거나 이런 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이 전국의 수많은 아내분들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순간인데요. 우리 아내가 신데렐라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어릴 때 이런 노래가 있었죠.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예를 손님이랑 저녁 자리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가끔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11시쯤 되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전화 올 텐데 뭐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분들은 남편만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빨리 남편이 와서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남편이 막 늦게 들어온다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해는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누적적으로 반복이 된다. 11시 땡 하면 전화 와서 어디야? 언제 와? 언제 끝나? 뭐 하고 있어? 지금 누군데? 뭐 그거 자체만으로 막 걱정이 되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형들이랑 뭐 술을 마실 때 내가 집에 일찍 간다 그러면 시간 12시밖에 안 됐는데 어딜 가냐 라고 갈궜던 형들이 이제 가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10시만 돼도 난 이제 가정이 생겼어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먼저 자리를 뛸 때 많이 바뀌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다행히 아직까지 뭐 통금은 없습니다만 주변에 이런 많은 경우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한다면 나도 조금 스트레스 받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문을 닫아버리는 게 생길 수가 있겠죠. 비밀번호 바꿔버리거나 안에서 걸어 잠궈 버린다. 그렇죠. 극단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을 하게 되니까 특히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저녁자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황을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당연히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해주습니다. 그쵸. 보통 남편들이 오늘은 무슨 건 때문에 좀 늦을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사안의 또 중요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늘은 뭐 봐줄게 얘기를 한다던가 뭐 알아서 잘 들어오겠지 라고 하면 남자들 그냥 기본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죽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면서 느껴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순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경제 시간에 배웠던 와이프가 IMF 국제통화기금처럼 느껴질 때
요새 또 회사들이 다들 안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부서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통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내 돈 아니고 남의 돈 쓰는데도 이렇게 통제를 받는데 집에서까지 용돈 20만 원씩 받는다. 내가 대학생 때도 50만 원 썼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말 들으시면 아니 그게 현실에 있어?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수많은 짤들을 보셨을 겁니다. 남편 한 달에 용돈 얼마 주시나요? 10만 원 주는데요? 30만 원 주는데요? 뭐 그렇게 많이요? 제가 이제 이 서치를 좀 해보니까 그냥 구글에 남편 용돈 치면 이만큼 나와요. 예전에는 막 커피도 사고 밥도 가끔 사고 술도 샀던 형들이 결혼을 하니까 갑자기 뭐 모임에 안 나오고 자리에 피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얻어먹는다거나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것 또한 현실에 존재하는 실제 순간이다. 옛말에 남자의 자존심은 두툼한 지갑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두툼한 지갑을 뺏어버리는 순간 남자의 자존심이 굉장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아 그러니까 이런 경험도 있는데 이 지갑도 닫아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사실상 사회적 동물로서의 남자는 그죠.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다.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이 있으면 헛짓거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마 여자분들 사이에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거죠. 예방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겠으나 적정 수준의 신뢰가 확보가 돼 있다면 20만 원, 30만 원 갖고는 중고등학생들보다 덜 쓰는 게 되는 형태인 것 같은데 2, 30만 원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네, 다음으로 네 번째 현타오는 순간입니다. 내로남불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거는 케이스가 다양하고 감정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 저희가 뭐 실사례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뭐 기본적인 거죠. 뭐 아내뿐만 아니라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돼. 이런 순간들 인간적인 이 관계에서 지향을 해야 되는 뭐 남녀를 떠나서 누구나 저지르기도 쉬운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내분이시건 남편분이시건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건 다 한 번씩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5번째 순간입니다. 분명히 우리 와이프는 선생님이 아닌데 초등학교로 돌아왔나? 유치원으로 돌아왔나?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남편 이렇게 해야죠. 이거 해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그 화법의 문제라고 봐요. 응.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보통 에틱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의사결정들이 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쟤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생활 잘하는 애가 왜 집에만 오면 저러냐 이런 순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순간들을 이제 교정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화법이 서로 다른 걸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해줘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화법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샤워했으면 정리 잘 해야죠. 약간 이런 이런 합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이렇게 이런 화법 쓰시는 경우도 있고 나도 그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뭐 저조차도 자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약간 내 말 안 듣는 것 같으면 자 집중해 박수 이러고만 하시면 된다. 정신 차려야지. 자, 6번째 현타오는 순간입니다. 아내가 다나와식 와이프인 경우. 다나와가 가격 비교 플랫폼이죠. 요새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남편을 경제적인 면이든 뭐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 면에서든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너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경우 굉장히 현타가 오죠. 속으로 뭐 설사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의 입장에서 만약에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남편이 개차반인 경우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 다 해당 안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시 혹은 다각이랍시고 그죠. 동기부여랍시고 우리도 청담동 어디로 가면 좀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 들었을 때 현타가 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인데요. 이 치킬 앤 하이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와이프 분들 중에서도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잠깐 낮잠 자고 왔는데 갑자기 이 표정이 바뀌어 있고 이런 경우. 감정의 업앤다운이 굉장히 이제 심한 어떤 순간들을 겪게 하는. 왜냐면 남자들은 잘 안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감정의 변화가 있으면 그 사유를 인지를 시켜주면 괜찮은데 보통 저절로 눈치채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남자들은 열의 아홉은 절대 눈치채지 못합니다. 쉽지 않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춤으로도 이어지고 막 냉랭한 게 계속 이어지고 하면 이게 결혼 생활이구나. 그치.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갑자기 이런 순간이 온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런 불길한 예감이 싹 차지나가더라고요. 혹시 이건가? 이라는 순간이. 근데 내 머리로는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예민한 촉으로 딱 감지하시고 빠르게 사과를 하시거나 대응을 하신다면 빨리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겠지 하고 쳤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거라. 이거까지 줄줄이 엮어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네 이런 경우. 오늘 결혼생활 현타 오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순간들을 말씀드려봤는데 남자분들도 아내분들을 현타 오게 만드는 순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향후에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 볼 테니까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를 시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뭐 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심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극히 일부죠. 이제 모든 분들이 약간 뭐 이런 면들을 되게 조금씩 가지고 계실 텐데 여자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반면교사 삼으셔가지고 나는 어떻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주신다면 이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조금 더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